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하기보다 무조건 그냥 동영상 강의 듣고 문제집 푸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학원 낭인화가 돼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20년 동안 해본 게 학원 다니고 문제집 푼 것밖에 없어요. 고2, 중고등 입은 대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등 학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이 고민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드로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평균의 종말. 거기서 네, A에서 네. B로 가는 어떤 표준화된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요, 사실. 네. 그 부분에서 근데 이 학군이라든지 우리나라 입시적인 부분에서 그 표준화된 경로가 있다는 착각을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의 정답처럼 됐죠. 예. 그 단계에서는 뭘 해야지, 뭐 영어 유치원을 가고, 뭐 어떤 뭐 사립 초등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명문 중학교를 어디서 가고, 어느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된 게 표준화된 경로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도 학원을 오래 하고 제가 했던 분야에서 1등 학원이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성과를 내주는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 있지 않아도 사실은 성과를 낸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원 내에 와서 경쟁을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터를 마련해 주는 거지. 우리가 얘네들한테 뭔가를 더 잘해줘가지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닌 현상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 학원 가면 나도 애들처럼 잘하겠지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착각들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학원 경영 입장에서는 중하위권이 사실은 그 뭔가 전기세도 내주고 학원 선생님 급여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맞아요. 이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위권에서 이제 끌어내주는 그런 롤 모델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다들 오는 거품 수요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유지가 되는 측면은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입시 현장에서도 만약에 이대 국제학부 제가 에세이를 한다, 100명을 놓고 가르친다. 그러면 이전 기출 문제로 제가 해서 샘플 풀어보게 하거든요. 딱 받아봤을 때 느낌이 탁 오잖아요. 여기서 10에서 20%는 되고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올해는 안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붙잡고 니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강좌 취소해라. 얘기해 줄 수 없죠. 지금까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실 온 아이들인데 근데 편입할 때도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거든요. 딱 보면은 이게 안 될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머리 테스트도 제가 다른 굉장히 유명한 영어 선생님한테 듣고 이거를 바로 우리 편입 애들한테 적용을 해봐야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공부머리 테스트 방법을 알려주고 권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00명한테 가르쳐주면 그걸 하는 아이들은 10% 정도. 근데 한 애들은 대부분 대학을 갑니다. 자기가 1년 내에 원하는 학교를. 근데 안 해본 애들의 반 이상은 대부분 못 가죠. 그리고 또 그걸 안 해보고 또 이 길 말고 너는 공부 쪽이 좀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적대로 빨리 돌아가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일반 편입이 안 되면 학사 편입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무조건 그냥 동영상 강의 듣고 문제집 푸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학원 낭인화가 됐구나. 그게 20대 이후에도 나타난다? 20대 이후에도. 본인의 진로나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고를 못 하는 거죠. 그럼 10대 내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대에도 학원 낭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도 많이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너희들 한 1년 정도 해보다가 안 되고 그러면 빨리 전적대 돌아가서 빨리 사회에 나와서 특히 문과는 부딪혀 보면서 자기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진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 길을 해보라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20년 동안 해본 게 학원 다니고 문제집 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실. 만약 20대 이후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선택이겠지만 물론. 근데 만약에 그게 소장님 10대 때 공부머리 테스트를 했는데 더 드라이한 성적이 나와요. 공부머리가 정말 없는 걸로 생각이 되면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다 대학에 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아이가 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교육의 목표를 20대 학부에 입학, 대입이 아니라 대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30, 40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보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교육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만 충실히 받게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 저녁에 시간 남고 그럼 이제 사실 남는 시간에 뭐 애가 게임만 해요, 유튜브만 해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제가 이제 대안사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국영수 문제집 푸는 학원을 보내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거. 뭐 드론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뭐
화장하는데 있겠죠. 관심이 있고 예, 그런다면 예. 화장이나 뭐 뷰티 쪽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는 경험을 해보고 괜찮으면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그런 뭐 그다음 요즘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고 그러면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이 있겠죠. 수업이나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또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고 최대한 자기가 그런 사교육에 들어갈 비용을 아꼈다가 네. 본인이 이제 사회 나오거나 뭔가 대학 생활을 뭐 성인이 나름대로 됐을 성인이 돼서 해보면서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생겼을 때 더 공부를 해보거나 유학을 가보거나 뭐 대학을 가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안 생기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 미래 사회 한 가지 오히려 방법이 그게 될 수 있다. 꾸역꾸역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중요하다. 아이의 행복 면에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좁은 사례기는 한데 네네. 아주 근접 사례로 제가 좀 많이 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충북 중평에 내려가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 여러 질문 가지 드리려고 이유로. 했는데, 네. 네네. 시골에서 거기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그 동네 근처에 원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고 이제 2, 3층 해가지고 원룸 이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부가 운영하시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봤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바쁘실 때는 초등 한 3, 4학년 때부터 본인이 카운터를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뭐 알바 그 집에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집안에서 이렇게 뭐 물려받아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공부를 좀 못해서 못하는데 그 나중에 대학은 요즘 맘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또 전공 선택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네. 경영경제라든지 뭐 의대라든지 네네. 공대라든지 취업 잘 되는 학과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실력은 아니고 또 엉뚱한 전공을 하겠다는 애들 있잖아요. 난 철학하고 싶다든지 네네. 역사하고 싶다든지 뭐 그다음에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예체능 하고 싶다고 뭐 그러면 사실은 어떤 가정 경제적으로 그런 게 부담이 되는 가정은 그런 아이의 진로를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을 갖고 판단을 못하죠. 이게 졸업하고 나서 돈벌이가 되느냐? 네. 그게 안 된다면 그 전공은 안 되니까 무조건 아이가 그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최소한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된 가정이라면 그래 돈 걱정하지 말고 부담이 덜 수 있다. 인문학 하고 싶으면 인문학 해. 네네. 네가 그거 갖고 교수는 못 할 거거든. 교수가 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네가 뭐 그 분야에서 철학이나 역사 배워가지고 가끔 가다가 뭐 지역사회에서 뭐 무료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유튜브 같은 채널도 네가 만들어서 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렇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해볼 수도 있잖아. 네.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학만 네. 나온다고 아시다시피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이제 한 7, 80년대 제가 사실 IMF 1세대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나라 경제가 망해가지고 예. 제가 3년 동안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네, 그래서 가셨어요?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네.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그런 분들 사실은. 많으시죠. 네. 고학력자 중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 이전 세대까지는 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그 뭔가 취업이 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해볼 수 있는 길들이 열렸는데 제 세대가 벌써 20년, 20, 30년 전이거든요. IMF 쪽이니까요. 근데 이후로 이미 벌써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된다라는 공식이 깨졌거든요. 특히 문과는 예. 지금 안 되는 그런 건데 네. 현실 부정을 하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공 방정식에 함몰돼 있었던 거죠. 그거의 연결선상으로 최근에 학군의 의미가 10년 정도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은 네.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요즘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하기 너무 심각하죠.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작년 2022년 최종 출산이 24만이었잖아요. 우리나라 한 60만 정도가 나야지 사실 유지가 되는 네, 나라인데 네, 지금 24만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유치원 애들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말만 잘하면 취업하는 게 걱정이 없다고. 지금 유치원 세대들 지금 수능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 아이들 수능 보는 인원이 30만 미만이거든요. 미만이죠. 근데 지금 인서울 탑 10까지 해도 한 뭐 탑 15위권까지 해도 뭐 7, 8만, 10만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거의 웬만한 아이들은 다 탑 30위권 인서울이라는 데를 가는 세상이 맞아요. 우리 유치원 세대는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나타나는 일본이 지금 100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 그 출산 100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지금 대학 가고 그런 사회에서는 지금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잖아요.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대학만 졸업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든지 지금 뽑아줘야 되는
지금 그런 지금 예,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유학 쪽으로도 빠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아무래도 지금 살아온 또 대기업이라든지 있고 그러니까 큰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한국 학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최소한 필요하겠죠. 신입사원은 예, 계속 예.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 아이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조직 생활을 잘하고 그 위에 이제 꼰대 같은 상사들한테도 잘 견디고 융화할 예, 수 잘 있고. 상하 소통을 좀 예, 잘 할 예. 수 있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어. 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삶의 소신이 있고 소통을 잘하는 네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그리 아주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예.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어.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초중고 때 이 모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은 이제 그런 세대인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10년의 착시 현상이라고 보는 게 10년 이후에는 이런 게 확 나타날 거예요. 지금 20만 애들이 남아 있을 거다. 과도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60만 시장 수능 60만 시장에서 40만으로 무너진 게 한 10년 전인데 그 이후로 이 40만 대가 유지가 되거든요. 앞으로 네, 10년 네, 동안. 그럼 이제 무슨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10년 이후에는 완전히 절벽이거든요. 네네. 지금 교육 시장도 완전히 예, 줄어들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 더 사실은 이제 그 변화가 있을 문제집 텐데. 풀고 뭐 그러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10년이 여전히 40만 애들이 수능을 보고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원하는 학교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또 남들은 진짜 시대가 변하니까 인공지능 시대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강점 교육을 하고 너무 애를 뭐 문제집 푸는 거 닥달하지 않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강점을 찾아주는 식으로 뭐 지혜교육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10년에서 계속 그 경쟁이 유지되는 게 보이니까 이게 계속되리라. 그런 착각을 착각이 하시는 거죠. 드는 거죠. 아. 이때가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지금이 유초등 제일 부모님들이 위험하네요. 제일 위험한 시대. 아. 그리고 그 지금 중고등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저럴 것 같이 따라갔다가는 갑자기 꺾어지는 지금 시대가 오고 뭐 그거 둘째치고 OECD에서 학생 행복 만족도 조사하면 우리가 꼴찌잖아요. 늘 꼴찌죠. 늘 꼴찌. 그 왜 그럴까요? 그 안 되는 문제집 푸는 뭐 이제 그런 비유도 많이 하는데 수능 시험에서 2교시 국어 수학 100분입니다. 네. 근데 그 100분 중에서 수원 수투 예.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을 다 풀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고등학교 애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상위 10에서 15%는 풀겠죠.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벌써 이제 삼각함수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인지적으로 따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풀 수 있는 문제 풀고 한 20-30분 풀고 나머지는 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는 게 엎어져 있는 애들을 깨우겠다. 그래서 뭐 네. 고교 학점제도 하려고 그러고 네. 다양한 시도들을 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집 푸는 공부가 이게 맞을 수 있고 또 그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유럽에서는 되잖아요. 독일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교육이 데서는 많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데서 김나지움에 가는 만약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김나지움에 가는 애들이 한 15에서 20%고 나머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통정리가 돼가지고 또 뭐 직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전문 그런 영역을 할 수 있는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교육으로 흥했기 때문에 교육으로 망하는 지금 현상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이게 그런 교육으로 인한 어떤 성공신화, 신분 상승의 어떤 그런 맞아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환상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도. 저도 학교에 가보면 자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고 그 시간에 10대에 정말 에너지 넘치는 그 시간을 저렇게 자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많은 분들이 그 대안을 많이 네. 던져줘야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이럴 텐데 그 대안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대안은 사교육비를 안 쓰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교육비를 안 쓰고 우선 네네.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에 빨리 나오게 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게임만 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가지고 학교 안 다니는 가운데 지금 게임하라고 해보세요. 하루 종일 게임 못합니다. 지금? 맞아요. 네네. 지금이야 이제 학교 하기 싫은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막 이런 학원 가라고 뭐 이런 가운데서 본인의 하니까. 욕구에 불만, 자기가 온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어.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사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학교도 안 가고 그러는데 게임만 이게 하루 종일 하고 있을까 얘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래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나는 뭔가 애가 탁월하게 치우고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재능을 뭐 공부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예체능이라든지 딱 치고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 기다려주고 얘가 찾을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게 빨리 그 사회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공부 그룹 파악이 시골 학교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애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면 거기 있어도 되는 애거든요. 예. 엄밀히 말하면 굳이 막 걔를 데리고 명문학원에 가고 레벨 테스트를 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